제가 알기로 러닝크루 하시면서 연애를 상당히 많이 하신다고. 제가 안 그래도 그런 소리를 듣고 작년에 러닝크루에 가입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남자분들만 꼬이더라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로터리 클럽입니다. 저는 진행의 아나운서 김민이고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운동입니다. 여러분은 운동 혼자 하시나요? 아니면 함께 하시나요? 최근에는 함께하는 운동이 참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뛰는 러닝, 그리고 자전거 동호회처럼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접근성 좋은 운동들도 참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운동 좋아하는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합니다. 유린 변호사 그리고 이희범 변호사님과 함께 할게요.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 다 러닝을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언제부터 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보통 한 달에 한 200에서 300km 정도 뜁니다. 그리고 심지어 오늘 촬영일인데도 아침에 10km를 뛰고 왔습니다. 와, 어쩐지 제가 아침에 촬영 전에 뵀는데 오늘 붓기가 아주 빠져 있으신 거예요. 그 평소에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유린 변호사님은 러닝 경력 얼마나 되십니까? 저는 새싹입니다. 새싹이고 본격적으로 뛴 거는 4월 말 정도니까 이제 한 3달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원래 러닝을 할 생각이 없었는데 친구가 갑자기 2주 후에 10km 대회를 나가지고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편이죠. 네, 안 뛰다가 2주 만에 그냥 어떻게 해서 그냥 얼레벌레 나가서 그걸 뛴 다음에 러닝이 좀 재밌네? 이렇게 느껴서 그때부터 계속 좀 꾸준히 해오고 있어요. 이렇게 몸 좋은 남자분들도 많이 뛰시잖아요. 그런 게 어떤 영향을 미친 것도 있나요? 아이, 그렇진 않고요. 제가 알기로 러닝크루 하시면서 연애를 상당히 많이 하신다고. 저는 그 고독한 러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저희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안 그래도 그런 소리를 듣고 작년에 러닝크루에 가입을 했었습니다. 오. 부천에 이제 한 공원을 뛰는 크루였는데 저는 이상하게 남자분들만 꼬이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하고 나면 형 오늘 맥주 한잔 해야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그만두고 이제 그때부터 혼자 열심히 뛰기 시작했죠. 김민아 아나운서님은 뭐 운동하시나요? 전 좀 특이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할머니 따라갔다가 파크골프를 배웠거든요. 그거를 하시는 분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시니어들 사이에서 파크골프계 연예인입니다. 아이돌이에요, 아이돌. 파크 골프 진행하시면 되겠네요. 많이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파크골프 대회가 상당히 많이 열리는데 봄 시즌에 이제 각 지역에서 저한테 연락을 주셔요. 많이 여러분들 섭외 기다리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각설하고 저는 이제 주기적으로 하는 운동은 지금 없어서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운동하시면서 좀 재밌었던 일화 있으셨을까요? 제가 이제 올해 3월에 동화 마라톤이라는 데를 나갔어요. 풀코스 마라톤을 처음 해봤는데 풀코스 마라톤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파워젤이란 걸 먹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의욕이 앞서서 파워젤을 좀 많이 먹었던 거 몇 개나 드셨나요? 한 8개 이상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하프를 지나서 뛰고 있는데 이게 안 먹던 걸 먹으니까 이제 속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뛰고 있는데 갑자기 속이 안 좋아지면서 이거 큰일 났다. 화장실이 동아 마라톤 주최해서 일정 구간마다 배치는 해주지만 제가 급한 상황에서 화장실이 안 보이는 상황인 거죠. 주유소도 안 나와요. 보통 주유소 화장실은 열어주거든요. 근데 이제 가다가 그날이 일요일이었는데 저 멀리서 이제 교회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교회 표시 있잖아요. 교회를 뛰어갔는데 다행히 교회가 아직 그 예배 시간이 안 됐나 봐요. 다행히 문은 열려 있더라고요. 문을 열려서 제가 이렇게 막 뛰어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경비 아저씨가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막으시는 거예요. 제가 경비 아저씨를 이렇게 밀치고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행히 좋게 해결을 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제 갑자기 너무 창피한 거예요. 내가 아저씨를 이렇게 밀치고 왔는데 어떻게 하지 하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나갔더니 아저씨도 이제 상황을 인지하신 것 같아요. 그냥 가시면 돼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록이 뭐 많이 늦춰지셨네요. 뭐 한 5분 손해보긴 했는데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저희가 오늘은 왜 이런 주제 얘기를 시작을 했냐면 사실 러닝을 혼자 뛰는 분들, 저희 변호사님들처럼 혼자 뛰는 분들도 계시지만 함께 뛰면서 좀 에너지도 함께 나누고 이 러닝에 대한 어떤 노하우도 공유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볍게 같이 시작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분쟁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 분쟁들에 대해서 한 번씩 알아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재판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전거 동호회가 도로 한 차선을 쫙 점령하고 달리는 경우였는데요. 뒷차가 그럼 빵빵 거리겠죠. 이게 그냥 매너 문제인지 아니면 제어를 할 수 있는 영역인지 좀 궁금하셨다고 합니다. 당시 자전거 동호회도 그렇지만 러닝크루도 마찬가지고 함께 뛰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이용하는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독단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경우잖아요. 이런 게 좀 심각한 문제라고 보시나요? 요새 좀 많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요새는 러닝이지만 얼마 전에 또 자전거도 많이 타시면서 차들하고 교통이 겹치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문제가 많이 됐던 것 같은데요. 일단 중요한 거는 법적으로는 차는 차도로, 사람은 인도로 이게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통행 방법이. 그리고 자전거 같은 경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이제 속하기 때문에 차도로 가는 게 원칙인데요. 특히 이제 바깥쪽 차선에 우측에 붙어서 이제 통행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걸로 인해서 만약에 교통의 방해를 일으키게 된다면 형사상 처벌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일반 교통 방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니까 이것도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말씀 주신 거 들어보니까 제가 생각이 났는데 주로 이제 주말에 가평이나 양평 쪽 이렇게 가다 보면 동호회 분들이 사실 이유림 변호사님 말처럼 자전거는 당연히 차도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측 가장자리로 가야 되고 만약에 도로랑 이렇게 자전거 도로랑 같이 있으면 그 경우에는 자전거 도로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전거 동호회 분들이 자기 동호 회원들이 원활히 가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내가 병렬로 가면서 차선을 막는다든지 하는 걸 보면 그거는 분명히 위법의 소지가 있는 거거든요. 위법을 떠나서 이게 교통의 흐름을 너무 방해하다 보니까 일반 운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전거도 그렇지만 사람이 함께 뛰는 것도 상당히 또 병렬적으로 거리를 많이 차지하잖아요.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그냥 걸어가는 사람들도 너무 불편해하실 것 같은데 이것도 좀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이것도 뭐 마찬가지로 교통을 방해하게 된다면 이것도 일반 교통 방해는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뭐 사람들이 러닝크루라고 해서 막 도로를 점거하고 달리지는 않으니까요. 도로 문제는 이제 대회 때 뭐 이런 게 문제될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올해 5월 한강에서 1,500명 규모의 마라톤이 승인 없이 열렸다고 하는데 이때 당시에 서울시가 하천법 위반으로 형사고발을 하겠다고 해서 또 큰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운동 행사를 하나 진행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형사처벌까지 진행이 되게 된 거죠. 이런 문제가 좀 심각하게 봐야 하는 문제라고 보시나요? 이거는 좀 심각하긴 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마라톤 대회 좋아하고 잘 운영됐으면 하는 그런 또 한 명의 러너인데 그때 그 동대문구랑 뭐 이제 문제가 있었던 일은 이게 울트라 마라톤 대회라고 해서 또 일반적인 마라톤 그 42.19보다 더 길고 해서 구간이 되게 커요. 그래서 사실 통제를 해야 되는 구간도 되게 많고 여러 개의 이제 지자체 뭐 이런 게 걸쳐 있다 보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는 지자체나 뭐 담당 기관이 여러 개였던 거예요. 근데 주최 측에서는 출발지인 동대문구의 허가는 받았는데 코스가 한강을 지나가는데 이 한강은 사실 그 하천법에 따라 가지고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담당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도 허가를 또 별도로 받았어야 하는데 이거를 받지 않아서 좀 문제가 됐던 사안이죠. 이제 엄격히 따지면 사실 점용 허가라고 하는데 점용이라는 거는 내가 말 그대로 거기를 점거해서 사용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러닝대는 조금 점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하천 같은 경우는 당연히 도로를 막으면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야겠지만 이거는 어쨌든 논란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안전상의 문제가 있었으니까 점용 허가를 받고 소방청이나 이런 데 지원을 받아서 진행을 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긴 합니다. 그러면 러닝크루 분들이 이런 저한테 제보를 주셨거든요. 그렇게 많은 대회나 아니면 대규모의 진행은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5인 이내로만 진행을 하는데 이건 너무 과한 규제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불만을 토로하시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지자체가 또 러닝크루한테 5인 이상 단체 달리기 금지 이런 것들을 제약으로 걸기도 했다는데 실제로 이게 좀 가능한지 좀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예전에 저희가 층간소음 할 때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수인 한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측의 권리가 충돌할 때는 결국 이걸 비교 형량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참아야 되지만 그 수인 한도가 넘어가면 이거는 법적으로 권리를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이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지자체들은 최대한 이제 피해가 안 가게끔 최소한의 제한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는 같아요. 뭐 5인 이하라는 것도 굉장히 좀 그래도 폭넓게 한 것 같거든요. 그거는 그리고 특히 이제 공개된 곳이라기보다 어떤 그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시설, 뭐 체육관이라든지 공원, 트랙 뭐 이런 거에 한해서 그렇게 하고 이제 한강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더 오픈되어 있는 곳들은 5인 이하 금지 뭐 이렇게 금지 제약을 거는 게 아니라 5인 이상 뛰지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현수막을 붙여 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보통 지자체는 이제 시설에 대한
관리권이 있기 때문에 뭐 그 정도 제약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사실 발생한 게 반포 종합운동장이라고 있어요. 거의 러너들의 성지거든요. 거기에 가면 온갖 뭐 러닝 인플루언서 아니면 러닝 크루들 그리고 마라톤을 준비하시는 분들 엄청 다 와 있는데 최근에 저는 안 뛰는 사람인데도 무슨 러닝 인플루언서 분이 한번 나와봐라 라고 하면서 무슨 캠페인도 진행하시고 또 그냥 같이 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네. 거절했습니다. 아무튼 이제 반포 종합운동장에서 너무 많은 크루들이 이렇게 뛰다 보니까 민원이 하도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관리청에서 러닝 크루는 이제 5인 이상은 좀 여기 사용을 자제해달라. 근데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김민 아나운서 생일인데 네. 5명 이상 부르고 싶은데 그쵸. 나라에서 이거를 강제적으로 네 생일 파티는 딱 4명까지만 해. 이러면은 내 자유를 너무 사실 천만만인 것 같아요. 제한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이 정도의 권리를 제한하려면 사실 법률 유보의 원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제 어떤 법률의 근거가 있고 위임을 받아서 그걸 뭐 조례 형식이든 아니면 뭐 어떤 행정명령이든 가능할 텐데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우리 코로나 시절에 뭐 집합금지 이런 거는 다 법률의 위임이 있어서 사실 가능했던 건데 지금 사실 제가 찾아봤을 때 서울시 조례상으로는 뭐 5인 이거 규정은 없더라고요. 근데 아마 이제 민원이 하도 들어오니까 관리청 자체에서 5인 이하로만 뛰었으면 좋겠다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거를 꼭 법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지금 사람들이 러닝크루의 그런 현실을 싫어하는 거잖아요. 트랙 같은 경우는 걷는 사람도 있고 천천히 뛰고 싶은 사람도 있는데 크루들이 계속 점거를 해서 빠르게 달리다 보니까 불편해서 민원을 넣는 거니까 사실 이렇게 강제적으로 뭐 5인 이상 이하로 이렇게 규제를 하는 것보다 저는 트랙을 나눈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러닝 크루는 시간을 정해준다든지 뭐 이런 방향으로 좀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걸 꼭 법으로 규제를 하려다 보면 사실 또 법률을 만들어야 되고 또 위임을 받아야 되고 이런 복잡함이 있고 개인의 자유를 제한을 하는 법률에는 또 위헌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꼭 법률로서 해결하기보다는 사람들의 인식과 규칙 안에서 트랙은 이렇게 돌자. 예를 들면 뭐 시계 방향으로 돌 때 러닝 크루는 1, 2레인을 써라. 산책할 사람은 7, 8레인을 써라. 이런 식으로 좀 해결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이번에는 좀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지자체관에서는 어떤 특별한 조항을 좀 확인할 수 없을 때가 있고 혹은 어떤 특정 단체에서는 좀 허용을 받은 내용이다라고 하면서 이 의견이 상충될 때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저희가 하천법 얘기를 하면서 서울시가 하천법 제33조 위반이라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얘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사실 뭐 단순히 하천법에 관련된 얘기뿐만이 아니라 어떤 공간이든지 충분히 이 이야기가 다시금 수면 위로 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이 운동대회 혹은 어떤 러닝크루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개최가 될 때 어떤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기준이 너무 불명확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결이 가능할까요? 근데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데요. 사실 주최 측에서 꼼꼼히 이건 체크는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코스마다 이게 만약에 다 관할이 다르다면 다 확인을 당연히 해봐야겠죠. 예를 들어 이 마라톤 경우도 동대문구에 승인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뭐 됐다 뭐 요거잖아요. 동대문구에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승인 그 요청을 받았을 때 그럼 너네 코스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뭐 예를 들어 서울시에 얘네 승인해 주실 거예요? 물어보고 뭐 그렇게까지 공무원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주최 측에서 사실은 다 체크를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공공 재산들은 다 관할이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주최 측에서 잘 확인을 해서 승인을 다 받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지금 마라톤 대회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마라톤 대회를 기획하시려는 분들도 분명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당연히 행사 기획은 누구든지 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코스를 짬에 있어서 어쨌든 도로를 달려야 되네 혹은 한강에서 하천을 달려야 되네 하면 일반 시민들의 불편이 당연히 예상이 되니까 이거를 저명 허가를 받아야 될지를 잘 생각을 하셔서 실제 허가를 받아야 될 것 같으면 미리 허가를 받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걸 떠나서도 안전이 사실 제일 중요한 거다 보니까 뭐 소방이라든지 보건이라든지 협의를 좀 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게 1000명 이상 되면 이제 안전관리 계획을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실제 어떤 마라톤 대회에서 마라톤 선수가 화물차가 대회 도중에 그 선수를 쳐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도로를 막긴 막았지만 한 차선만 막은 상태에서 화물차가 그걸 인지를 못하고 그 선수 뒤로 가서 이제 들이받아서 사망한 사고였는데 이런 안전 문제 때문이라도 마라톤 대회를 기획하시는 분들은 이런 관련 규정을 좀 잘 숙지하셔서 기획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무허가 대회도 그렇지만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시민들의 입장은 또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지금 출퇴근 시간에 운동을 하고 있으니 이게 도로가 막혀 있다라는 그런 반응도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버스가 회사 앞까지 못 와서 빗길에 30분을 걸었다라고 하면서 불만도 내비친다고 합니다. 사실 이 도로 통제나 소음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시민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참아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것도 역시 이익 경량의 문제입니다. 결국은 이거는 가장 잘 되려면 관련 지자체와 뭐 주최 측과 잘 이제 의사소통이 돼서 시민들한테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으로 코스도 계획을 하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이제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일단은 웬만한 이제 시내에서 열리는 마라톤 대회는 다 주말에 일단은 열리고 있고 뭐 보통은 이제 오전 중에 좀 빨리 끝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제가 가을에 하프 마라톤을 나가려고 접수를 해놨는데 저는 이제 초보 러너다 보니까 커트라인 시간을 체크를 했어요. 왜냐면 빨리 이제 시민들이 통행을 하게끔 해줘야 되니까 커트라인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하프 같은 경우는 보통 2시간 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2시간 반 안에 뛰어서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2시간 반 안에 들어올 수 있을까? 약간 저는 개인적인 걱정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시간도 이제 빨리 이제 좀 풀고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을 잘 해 나가야겠죠. 그렇게 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좀 덜어야 될 것 같고 또 시민분들의 입장에서도 물론 불편함이 뭐 아예 없을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어우러져서 사는 세상이다 보니 어느 정도는 또 참아야 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아까 하프 마라톤도 얘기하셨고 이제 풀 마라톤 같은 경우는 최소 5시간 이상 도로 통제를 해야 되고 하프도 한 3시간 이상은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리 마라톤을 일찍 시작하더라도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 코스를 지나 원래 다녔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3시간, 5시간이 굉장히 불편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거의 서울 같은 경우는 매주 열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이제 대회에 좀 제한을 뒀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1년에 서울에서 대회가 한 2, 30개 열릴 정도로밖에 안 되는데 지금은 1년에 뭐 한 500개씩 열리는 것 같더라고요. 거의 뭐 10배 이상 열리는 상황이니까 시민들의 불편도 충분히 저는 이해가 가긴 합니다. 그러면 운동인 대 시민 오해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유일하게 러닝을 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시민의 입장을 대변해 보려고 하고 두 분께서는 운동인을 대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운동인이 지켜야 될 최소한의 선이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제 생각에는 일반적인 시민들을 배려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들이 그런 거잖아요. 자기네가 뭐 우선이 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게 이제 불편한 지점인데 우리가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통행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다른 분들을 먼저 배려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간다. 뭐 이런 걸 원칙으로 좀 삼고 그런 원칙 하에서만 움직이면은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이긴 합니다. 근데 주로 러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뛰는 곳이 공원 아니면 한강 근처에 있는 트랙 정도 같은데요. 저도 사실 이 공원이나 한강은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 가끔 제가 보면 공원이나 한강에서 훈련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정말 빠른 속도로 저희 인터벌이라고 하는데 정말 막 미친 듯이 뛰어가는 거죠. 사람들 막 산책도 하고 강아지 산책도 하고 있는데 여기는 막 전력 질주로 뛰어다니니까 얼마나 놀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훈련은 사실 트랙이나 이런 곳 가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일반 공원이나 한강에서는 이제 조깅 정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러너들도 이제 규칙을 잘 지키고 시민들을 배려하면 이제 그런 갈등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시민의 입장으로 좀 말을 해보자면 전 별거 아니고 사실 뛰는 거야 무슨 그렇게까지 피해가 있냐 생각을 하는데 소리만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끔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기압을 넣는다든지 뭔가 이런 소리가 뭐 단순히 뭐 한 3-4명이 하면 작을 수 있겠지만 이게 많은 사람이 모이면 압도적으로 커지잖아요. 좀 그럴 때 뭐 주말에 나들이 오신 분이나 아이를 데리고 오신 분들도 놀라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시민과 좀 운동인의 오해가 풀리지 않도록 서로 간의 경계를 잘 맞췄으면 좋겠어요. 그건 어떠세요? 한강 같은 데서 몸 좋으신 분들이 상의를 탈의하고 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아니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네. 몸이 되게 좋아. 그거 이제 실내에서 보여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봤을 때는 불편하신 분들도 있으려나요? 있으려나요는 본인은 안 불편하시다는 거 있을까라는 아니야?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남한테 관심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긴 했지만 저도 소리가 크게 나는 거 아닌 이상은 뭐 그냥 하시나 보다 하고 웬만하면 그냥 저 혼자 짜증내고 말거든요. 근데 되게 예민하신
곤란하신 분들은 또 그렇지 않을 수 있으니 어느 정도의 선은 분명하게 필요한 것 같고요. 그렇게 곤란한 내용을 자꾸 말씀하시면 제가 논점이 흐려지니까 방해해 주시지 말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생활에 관련된 뭔가 생활체육을 하시면서 좀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법적인 내용이 좀 궁금한데요. 좀 관련된 내용 중에 짚어주고 싶은 내용이 있으실까요? 뭐 일단 사례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는 것들은 뭐 러닝으로 치게 된다면 사실 러닝은 뭐 크게 이렇게 뭐 많은 사건이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보행 중인 사람하고 뭐 부딪히게 된다면 폭행이나 뭐 이런 게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뭐 알면서도 막 이렇게 갔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뭐 폭행이 문제될 수도 있고 만약에 그분이 뭐 넘어져서 다쳤다 그러면은 이제 폭행치상까지 갈 수도 있는 뭐 그런 문제들이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러닝보다도 특히 뭐 자전거는 더 문제가 많겠죠. 차다 보니까. 그래서 실제 이게 사람이랑 부딪혀서 사고가 난다든지 뭐 차대차로 사고가 난다든지 뭐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한강에서는 이제 자전거 도로에서 뛰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자전거랑 겹치는 구간도 많고 해서 제가 가끔 한강에서 뛸 때도 좀 위험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실제 자전거와 이제 러닝하는 분들이 혹은 산책하는 분들이 이제 사고가 날 수 있겠다 저는 생각을 많이 하고 실제 사고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두 가지 영상을 저희가 보고 오겠습니다. 씨발 새끼. 나오라고 이 개새끼야 이 씨발. 네, 영상을 지금 막 봤는데 자전거도 그렇고 도로에서 뛰시는 분들도 있고 너무 위험해 네. 보이잖아요. 좀 두 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좀 충격받아요. 저는 자전거가 더 충격적이었어요. 저 자전거 영상도 시작해서 이제 저 운전자의 욕설이 아직 뇌리에 남아서 네,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근데 아랑곳 안 하고 또 달리시는데 이게 못 들은 척을 하는 건지 못 듣는 건지 궁금해요. 못 들은 척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좀 문제가 큽니다. 실제로 이거는 교통방해가 될 것 같거든요.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효림 변호사님이 저희 시작할 때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자전거는 도로를 물론 달릴 수는 있지만 차도 이제 각종 바깥쪽 차선에서 달려야 하고 그 도로에서도 가장 우측으로 통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병렬로 이렇게 하는 거는 금지가 돼 있는데 그 영상 같은 경우는 병렬을 떠나서 그냥 아예 두 차선을 전부 막아버리고 가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도로는 사실 차량의 통행을 위한 곳이 맞는데 그렇게 전부 차선을 막아버리고 한다면 그리고 시간이 잠깐도 아니라 장기간 동안 했다면 저도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이 돼서 앞에 막으셨던 분들은 처벌이 가능하지 않나. 물론 차로 위협하신 운전자도 처벌은 가능할 수 있다. 근데 어쨌든 자전거 처벌의 입장에서 보면 저거는 처벌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영상 얘기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러닝크루 영상도 보시는 것처럼 끝에서 다 달리긴 하지만 도로에 달리고 있어서 좀 위험해 보이고 또 규모가 사실 많진 않아 보이거든요. 한 10명 정도의 규모인데 저렇게 되면 사고의 위험이 좀 크지 않을까요? 너무 위험하죠. 네. 너무 위험하고 그리고 자전거는 차지만 사람은 그냥 인도로 가는 게 맞습니다. 좀 재밌었던 부분은 자전거는 막방해도 비키지 않고 가는데 사람들은 잽싸게 올라가시더라고요. 이게 몸에 뭐 없으니까 다칠 수 있잖아요. 차가 이렇게 뒤에서 오면. 그리고 이제 문제가 어두운 시간인 거잖아요. 이제 운전자 입장에서 사실 거기에 사람들이 뛰고 있을 거라는 주의 의무까지는 과연 있을까? 거의 자살 시도 같아요. 상식적으로 내가 가는 곳에 러닝크루가 이렇게 때로 뛰고 있을 거라는 상상을 못 할 것 같거든요. 만약에 사고가 나면 현실적으로는 뛰고 있는 것 자체로 처벌을 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그걸로 인해서 운전자가 급브레이크를 밟거나 그 사람들을 피하려고 구조물이나 이런 데 들이박았다면 그거는 처벌도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민사적으로 사실 배상의 문제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렇게 차도에 뛰는 경우는 영상 두 개가 다 충격적이라서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요. 여러분들은 저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런 내용을 다뤄보면서 오늘은 무거운 주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운동을 하면서 이건 위험하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걸 오늘의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한다면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일단은 좀 우리가 삭막한 사회가 되지 않았나. 왜냐면 이렇게 시민대 운동인이라고 지금 나눠서 꼭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우리가 다 생활체육하는 거는 모두가 우리가 다 누려야 하는 그런 권리고 예전에 우리 좌측 통행, 우측 통행 이거를 바꾼다고 처음에 엄청 막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
결국 이게 자리를 잡으니까 원활하게 또 사회가 잘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꼭 법이 아니라 이런 원칙들을 우리가 나름대로 다 세워가지고 서로를 배려하면서 그렇게 지켜나가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비슷한 취지인데요. 공원이든 한강이든 러너보다는 워커가 먼저다. 뛰는 사람보다 산책하는 사람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피해를 안 주는 선에서 운동을 러너들이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근데 좀 트랙에서는 이제 시민분들도 그들을 좀 존중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도 훈련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배려하면 이제 러닝 천만 시대라고 하잖아요. 국민의 한 5명 중에 1명은 뛰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다들 막 러닝 크루를 막 욕하시는 분도 많고 이랬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이제 현상이 돼버린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뛰고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서로 공존하면서 우리가 공원이든 한강이든 아니면 트랙이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배려가 중요하다. 뛸 때도 배려 있게 뛰고, 그리고 적절한 제어도 사실 필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배려가 항상 기반이 되어야 한다라고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판결입니다. 나도 즐겁고 남도 안 다치는 선에서 우리 잘 뛰어보고 또 함께 운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판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로타리 클럽이었습니다. 로타리 클럽!